자, 교재는 8페이지, 문제 12번입니다. 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비디오방 사건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업소에 부착하라는 행정지도를 믿고서, 그쵸? 비디오 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켰다고 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죠? 그쵸? 담당 공무원의 말을 믿고 출입시킨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비디오방 사건에서 조심할 것은 뭐죠? 조심할 것은 그 천지창조 라고 하는 그 나이트클럽 사건이에요. 나이트클럽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부지로 보았다. 법률의 부지로 보아서 처벌했던 사건이 있다는 거 비교하시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자, 2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장구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정형외과인 도구가 있어요. 정형외과인 도구인 다리 교정 장치를 제조했다고 했을 때 이 다리 교정 장치는 의료도구입니다. 의료도구이기 때문에 의료법 적용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허가를 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관련된 법률 위반죄를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게 되면 유선 비디오 방송은 통신장비로 볼 수가 없어서 받은 자가 통신장비로 볼 수가 없어서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최신부 장관의 회신을 믿고서 허가 없이 이 방송 설비를 설치했다고 했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최신부 장관의 회신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회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법원을 기속하지 못한다.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믿었다 하더라도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4번을 보시게 되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서 했다는 거죠. 공무원의 말을 믿은 것도 아니고 사인이죠, 사인. 외환은행 담당자는 일반 사인입니다. 그 사인의 말을 믿은 것은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 봤어요. 정답 1번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봐두시면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죄죠. 우리 강론책에 나오는데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 이것도 같은 거죠.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를 어디로 삼습니까? 실행의 착수 시기를 공무원에 대해서 이 죄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죠?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 신고를 했을 때 이때 실행의 착수가 돼요. 착수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가. 근데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 신고를 하지 않고서 지금 두 번째 줄에 당사자에게 건네주었다고 했죠. 이 당사자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 갖고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되는 거예요. 자, 2번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했을 때 이 돈을 지급받게 되면 매매죄의 착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부탁을 받고 그냥 돈을 받으면 착수가 되나요? 매매행위 착수? 원칙적으로 이것만 갖고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렇죠? 혹시나 모르죠. 그쪽에서 지금 뭐 필로폰을 갖고 있다든지, 그렇죠? 소지하고 있다든지, 입수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단순히 뭐다? 돈을 받았다는 것만 갖고서는 착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가 돼요. 해설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설 참조하시고요.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출입문을 당겨봤다는 것만 갖고서는 착수를 인정하죠? 그렇죠? 안 된다, X. 허위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여기서 착수가 됩니다. 실행의 착수. 소송사기죄 실행의 착수가 됩니다. 그 송달 문제는 그 이후 문제죠. 송달 문제는 그 이후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착수는 그 전 단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착수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죠. 안 된다, X 하시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1번 보죠.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를 했다. 이에 따라 무고행에 가담을 하였다 할지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을까? 이 무고죄라고 하는 것이요. 무고죄는
이 자기 무고가 안 돼요. 이 무고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조문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받게 할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하는 것이 무고죄이기 때문에 자기 무고는 무고가 안 돼요. 자기를 무고하는 것은 무고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 지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하였다. 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은 처벌하지 않는다니까요. 무고죄로. 그렇죠? 그래서 처벌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제3자가 가담을 했다 할지라도 그 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갑과 을이 칼을 들고 강도를 하기로 공모를 했다. 을이 거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향해서 칼을 휘둘러서 상해를 입혔다. 누가? 을이. 이때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갑은 이 상해라는 결과, 이 상해했죠, 상해. 이 상해라는 결과에 대해서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맞죠? 동그라미죠? 그쵸? 적어도 뭐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 망을 본 사람은, 이 망을 본 이 갑은 적어도 뭐다? 예견이 가능하다. 예견이 가능하다. 이 칼을 갖고 들어간 사람이 칼을 휘둘러서 상해를 입힐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망을 본 사람은 적어도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강도 치상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강도 상해죄가 되버려요. 우리 판례는 이 상해죄에 대해서 상해죄나 치상죄의 법적 형량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이 예견 가능성이 있는 이 갑에게도 강도 상해죄, 치상이 아니고 강도 상해죄를 인정한다. 아시겠죠? 을도 강도 상해죄, 갑도 강도 상해죄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죠. 2번, 디귿번. 공갈행위에 착수한 이후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위를 갖고 가담을 했다라고 했을 때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어디서 배우는 거죠? 승계적 공동정범할 때 배우죠? 공동정범할 때 이 판례 나옵니다. 맞는 말이고. 자, 1번. 자, 공모에 따른 범죄의 공동실행은 스스로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그쵸? 예를 들면 망보는 행위처럼 맞는 말입니다. 이때 그 실현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의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경우에는 종범이 될 뿐이다. 아닙니다. 이것도 공동종범으로 봐요. 공동종범으로. 그래서 종범이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린 지문입니다. 하나, 둘, 셋. 답은 3번 되는 거죠.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 그 사람이 있는 것만 자체만 갖고서도 힘이 나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근처에 어딘가에 망보고 있다는 점, 근처에 차를 대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 갖고서 힘이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으로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여기 보세요. 니은번처럼 밖에서 망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칼을 갖고 들어간 사람이 이 밖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 이 자체만 갖고서 이 사람이 힘이 난다니까요. 힘이 난다. 그래서 이 망을 본 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인정되듯이 따라서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해주는 이것도 공동정범이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종범이 아니고요. 틀렸어요. 답은 3번. 15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링크 부분을 클릭했대요. 링크 부분을 클릭한 것만 쭉 읽어보시고요. 이때 요 링크만 갖고서 링크 행위만 갖고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 방조라고 볼 수가 있을까? 방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그 링크가 뭐죠? 링크라고 하는 것이 링크한 부분을 클릭을 해버리면 저쪽으로 페이지가 넘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링크라고 하는 것은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라든지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링크만 갖고서는 방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잘 받으세요. 방조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됐고. 그 다음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불매 운동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래서 불매 운동 하겠다라고 공告을 하죠.
그쵸? 그 카페 회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자리에서 지지의 의사로 공간 표시를 합니다. 또는 사진을 찍어줍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공갈제의 방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진 촬영 있죠? 사진 촬영. 우리가 덕적도 핵폐기장 시위할 때 그 사진 찍어준 거 있었어요. 사진 찍어준 거. 이 사진 찍어주는 것 자체가 바로 뭐가 될 수 있다? 그 범죄의 방조가 될 수 있다. 공간 표시. 그 다음에 사진 찍어주는 거. 방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3번.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진범에 대한 도피죄의 기수가 일고 나서야 비로소 갑의 범행을 인식한 A가 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A 허위 자백을 유지하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것은 도피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자, 도피죄는 우리 앞에서 어떻게 배우죠? 도피죄는 계속범이라고 배우죠. 계속범이라고 배워요. 계속범은 언제까지 공범 성립이 가능한가요? 기소시까지입니까? 종료시까지입니까? 종료시까지죠? 종료시까지 공범 성립, 공동정범이라든지 종범이라든지 공범 성립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지문을 보게 되면 기수가 된 이후에 종료 전까지죠. 그렇죠? 기수가 된 이후라도 그 상태를 이용해서 범죄에 가담을 하였다면 공범이 성립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허위 자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는 거죠. 허위 자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고 하는 것은 방조죠, 방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공동정범은 아니고 유지하도록 하게 한 것은 방조가 될 수가 있다. 안 된다, X. 답은 3번입니다. 뇌물수수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이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전부를 추정할까, 일부를 추정할까? 자, 요즘은 잘 봐두셔야 돼요. 공범자 아닌 종범에게 받은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준 것은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뇌물 공여자가 시킨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사람 스스로 독자적 판단하에 준 거야. 독자적 판단 하에 준 거라고요. 이것은 일종의 소비행위로 봐요. 소비행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은 뇌물 액수 이 전체를 뭐한다? 추정한다. 받은 거에서 일부를 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소비행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뇌물 수수자가 뭐 얼마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 이 전부를 추정하는 것이지 이 일부 사례금을 뺀 나머지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로 본다. 그 이유가 그건 소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이 쉽죠? CD를 절취했다고 하는 것은 절도죄가 될 것이고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것은 영업비밀 부정사용죄가 될 것이고 앞에 것은 개인적 법익, 뒤에 것은 사회적 법익이기 때문에 뒤의 성질도 완전 다르죠? 별개의 죄로 봐요. 별개의 죄로. 그래서 그 부정사용 행위는 불가벌적 사회가 된다. 불사가 안 되죠? X. 경합범이 됩니다. 2번 보죠.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해서 신주를 인수이게 하게 한 다음 여기까지가 무슨 죄? 사기죄. 보관하던 중 그 대금을 횡령했다고 했을 때 여기가 횡령죄. 그래서 사기죄의 피해자는 타인이 되는 것이고 횡령죄의 피해자는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 인수 대금이니까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피해자 달라요. 사기죄의 피해자 다르고 횡령죄의 피해자 다르고 그래서 이것은 별죄가 됩니다. 그렇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 볼까요? 3번 별표 한번 쳐보세요. 3번 별표. 부동산의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을 설정해서 대금을 편취했다. 여기까지 무슨 죄? 사기죄가 돼요. 그쵸? 자,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했을 때 이게 배임죄가 과연 될 수가 있을까? 근데 과거 판례는 이게 배임이 된다 그랬어요. 배임이 된다. 과거 판례가.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법이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배임죄가 안 돼요. 배임죄가 안 되고 사기죄밖에 안 돼요. 사기죄밖에 안 되고 배임죄 자체는 애당초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애당초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사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사기죄밖에 안 돼요. 어쨌든 답은 2번이 맞아요. 2번만 되고 3번은 안 돼요. 3번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지만 그래서 해설 바꿉니다. 해설. 제가 해설 미처 바꾸지 못했는데 해설 가볼까요? 해설 219페이지. 페이지 219페이지 가보시면 요 3번입니다. 3번. 여러분 책에는 요것만 돼 있을까요? 요것만. 요게 돼 있죠? 여러분 책에는. 그래서 요것이 사기죄, 그 다음에 제3자명으로 임무위배해서 제3자 앞으로 해준 것이 배임죄. 그래서 두 가지가 되고 경합범위 된다라고, 불사가 안 되고 경합범위 된다, 별죄가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인데요. 이게 지금 폐기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요 판례를 X 하시고 판례 변경이라고 적으세요. 여러분 책에 적으시고 여기 봅니다. 여기 최근 나오죠? 여기 2020년 6월 18일 날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배임이 안 된다는 걸 바뀌었어요. 그래서 배임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은 어디서 설명한다? 이것은 제가 12월 달에 최신 판례 할 때 그때 판례 전부 1년치 판례 전부를 강의하도록 할 테니까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들으세요. 여기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일단 이 판례 지우시고 판례 변경해놓고 여기다 이거 하세요. 이거 적으세요. 사기죄만 된다.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 배임죄는 애당초 되지 않기 때문에 불사라는 말도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사기죄만 된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자, 문제 4번 가볼까요? 절취했으면 절도죄 하나, 부정사용했으면 부정사용죄 하나. 절도죄는 개인적 법익, 부정사용은 사회적 법익. 그래서 두 가지가 경합범위 돼버립니다. 근데 마지막 줄에 경합범위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렇죠? 뭐 작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불사가 된다 틀렸고, 어쨌든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인데 해설, 요 3번의 해설을 저 해설편에 가서 정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갑니다. 자,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강론 공부하신 분들 알죠?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때린 것은 이거 한 번이죠? 한 번 때렸습니다. 한 번. 한 개 행위입니다. 한 개 행위. 근데 그 자체가 준강도가 되면서 그 자체가 공직방이 돼버려요. 한 번 때림으로 인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상적이다. 이런 말이죠. 행위가 한 개니까. 정답, 지역 동그라미. 미인번, 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 쓰는 경계병을 말합니다. 그렇죠? 근무 쓰고 있는 자. 그 자가 먼 산을 보고 있으니까 별 생각 다 들죠. 뭐 사귀었던 순이가 뭐 변신을 했는데 딴 놈 만나고 있네. 뭐 엄마 아빠 생각도 나고. 그렇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군대를 근무지를 탈영합니다. 근무지를 수소, 자기가 지키고 있는 막사를 이탈합니다. 수소 이탈죄가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초병이 수소 이탈했습니다. 자, 부대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쵸? 내무반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내무반에 가기 전에 탈영이에요. 탈영한다. 탈영입니다. 탈영. 을 하게 되면 탈영죄가 됩니다. 군무 이탈죄가 되죠. 그래서 수소 이탈죄 하나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복귀를 안 했기 때문에 탈영죄 하나. 그래서 두 개의 죄가 다 되는 거예요. 경합범위 돼버리죠. 강제로 승용차를 태고 가다가 피해자를 때려서 반항을 억압한 후에 현금 35만원을 빼앗고 타박상을 입혔다. 여기 무슨 죄? 일단은요. 돈을 뺏어서 때려서 돈을 뺏어서 타박상 입힌 것이 강도상해죄죠. 강도상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강도상해죄는 끝났어요. 그래서 종료됐어요. 종료됐는데 종료되지 않은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계속해서 15km를 더 갔대요. 15km를 더 갔대요. 이 서울 경기도권에서 15km를 더 간다고 하는 것은 한 2-30분 걸리는가요? 2-30분 걸려요. 2-30분 동안은 뭐다? 2-30분 동안은 감금된 거야. 감금. 하차요금을 무시한 채 계속 달렸기 때문에 이것은 감금죄가 추가된 거야. 추가된 거. 아시겠죠? 그래서 강도상해죄 끝났고 그 이후에
15km 더 갔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감금이 돼버리죠. 그래서 행위도 2개, 고의도 2개, 행위도 2개, 경합범이 돼버립니다. 상경이 아니고 경합범이에요. 요 니은 경합범, 디귿 경합범. 자리 1번.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압수물을 피해 압수자에게 돌려줬대요. 증거인멸죄가 되죠. 직무유기죄 되나요? 우리 유기죄 할 때 부작위범 할 때 배우죠. 자기우선 부작위 보호청설에 따라서 자기범만 됩니다. 직무유기죄 별도로 되지 않죠. 요 1죄밖에 안 돼요. 수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미음벌은 많이 봤죠. 재물을 강취했다. 그 다음에 살해 목적으로 불을 질렀는데 여기 불 지른 것이 한 개입니다. 한 개 행위야. 죽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봐봐요. 지금 집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집에 지금 강도가 들었어요. 요 갑이 강도예요. 갑이 재물을 뺐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이 을이라는 피해자가 나를 알아요. 내 얼굴 기억한단 말이죠. 신고할 것 같아요. 안 되겠죠?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살해의 고의를, 살인죄의 고의를 가져요. 그래서 불을 질러버려요. 불을 질러서 이 불이 타죠. 이 집이 훨훨훨 타요. 타서 이 사람은 죽어요. 소사한다. 아시겠죠? 여기서 일단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이런 말이에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불태워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죄? 강도가 죽였으니까 강도 살인죄가 될 거예요. 그쵸? 근데 강도 살인죄만 될 뿐이지 지금 불태워 죽였단 말이 없잖아요. 불태워 죽였단 말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되는 거죠. 그쵸? 요 죄가 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2가지가 성립했는데 불태워 죽인 것이 한 개니까 한 개 행위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2가지는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현주, 건조물, 강도살인, 치사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죄를 2개를 쪼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죄 따로, 이 죄 따로. 근데 행위가 한 개였기 때문에 상경이다 이런 말입니다.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는 것은 2개밖에 없죠. 2개밖에 없어서 답은 그래서 2번 됩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가 되었고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또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가 있을까? 이 경과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경과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경과가 안 됐어요. 경과가 안 됐다고 한다면 집행유예가 안 돼요. 집행유예가 안 된다. 경과되었으니까 또다시 집행유예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집행유예 요건 중에서 62조의 해석상 하나형에 대해서 그쵸? 일본은 실형 때리고 일본은 집행유예 때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경합범일 땐 가능하지만 하나의 죄에 대해서 만약에 징역 1년짜리라고 한다면 6개월은 실형, 6개월은 집행유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틀렸고.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발찌를 채울 수가 있을까? 전자발찌를 채울 수가 있을까? 이 전자발찌를 채우려고 한다면요. 뭐가 수반되어야 하냐면 보호관찰이 수반되어야 돼. 보호관찰이 가능해야 돼요. 이걸 전제로 뭘 한다? 이걸 전제로 발찌를 챈다. 아니 그 전자발찌가 고가예요. 전자발찌가 엄청 비싸다고요. 수백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가까이 가는 것도 있어요. 그걸 채워놓고 감시를 안 해요? 보호관찰관이 감시하잖아. 그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워놓고 보호관찰이 걔를 추적한다니까요. 그러려고 한다면 반드시 보호관찰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을 못하잖아요. 이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보호관찰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보호관찰을 전제로 하는 발찌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발찌를 채울 수가 없다? 없다. 맞는 질문이죠. 동그라미. 자리 1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밑에 유예기간이 경과했네요. 집행유예가 무사히 끝났어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무사히 끝났기 때문에 형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형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전과자가 아닌 거예요.
전과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록은 남아있죠. 기록은 남아있어요. 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에 선고유예 결격자가 돼요. 결격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고유예의 대상자가 안 되죠. 선고유 결격자에 해당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해야 돼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안 된다. X. 아시겠죠? 제가 흔한 비유로 뭐라 했어요? 결혼 얘기했죠. 결혼 얘기. 결혼했죠. 남자 여자가 결혼했어요. 근데 이혼했어요. 이혼해서 싱글로 왔어요. 싱글로 돌아온 싱글이 됐단 말이죠. 돌아온 싱글이라 하더라도 결혼한 흔적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온 흔적 있잖아. 수총각 수처녀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수총각 수처녀가 아니에요.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은 수총각 수처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은 혼자 싱글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총각 수처녀가 아니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못 때려요. 아시겠죠? 결격자가 됩니다. 안 된다. X. 답은 그래서 2번 됩니다. 자, 19번. 상해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 2개월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졌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자상을 입었다. 중상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중상해 요건이 아니잖아요. 중상해 요건이 되려면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세 가지죠. 중상해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이건 적지 마시고요. 첫 번째,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두 번째, 불구. 세 번째, 불친한 안치의 질병.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되었을 때 중상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1, 2개월 정도로 다리가 부러졌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입었다. 이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상해가 안 되는 겁니다. 상해죄 성립에는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죠? 안 된다. X.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했을 때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됩니까? 안 되죠. 왜요? 현행법상 낙태죄라고 하는 것이 염원히 존재하고 있어요. 낙태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낙태죄가 존재한다는 말은 태아를 산모 신체 일부러 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해를 보지 않아요. 현행법상. 자, 1번. 협박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신체를 손상하였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이게 안면불구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둘이 사귀었었는데 남자가 군대 가니까 여자가 바람 피웠어요. 그랬을 때 남자가 타령을 해가지고 여자를 끌고 올라가잖아.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면도칼 주면서 그렇죠? 네가 네 코를 비워라. 콧등절단 사건입니다. 콧등절단 사건. 그랬을 때 중상해죄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상해죄가 되지 않는다. X. 간접정범이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미음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미음이. 자, 미음 볼게요. 자,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했다. 그 다음 흉기인 가위를 들고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을 했다. 죄가 두 가지가 될까? 한 가지가 될까? 이런 말이죠. 자, 죄가 두 가지가 됩니까? 아니면 한 개만 됩니까? 제가 기본 강의 때 있을 텐데, 기본 강의 때. 이거 제 기본서에 나와 있어요. 폭처법 가보면요. 폭처법 3조 1항을 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당시 법입니다. 그 당시 법. 국법. 지금 현행법 말고요. 국법. 그 국법하에 나온 판례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플러스 폭행을 가하거나 뭐 협박을 가하거나 뭐 등등등등 또는 상해를 가하거나 그랬을 때에는 요 위험한 물건 휴대라고 하는 것이 폭행에도 걸리고 협박에도 걸리고 상해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공통요건입니다. 공통요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상해도 다 했다고 한다면 이 죄가 각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 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것을 공통으로 하여 가장 중한 죄의 1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 폭행이 중한가요? 협박이 중한가요? 상해가 중한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해가 가장 중하겠지? 그래서 이때는 요 폭행하고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해죄에 흡수가 되어버려요. 흡수가 되어서 사라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건도 보시게 되면 상해가 중요해요? 협박이 중요해요? 상해가 중하죠.
그래서 협박은 여기 흡수가 되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상해죄 일죄가 됩니다. 폭처법상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죄가 되고 상경이 된다? 틀렸습니다. 안 돼요. 상해죄밖에 안 돼요. 그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20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협박죄는 공포심, 일반적 공포심만 있으면 되죠. 우리 협박죄를 판례가 뭐로 보고 있어요? 판례가 협박죄를 위헌범으로 보고 있어요. 일반적 공포심이면 돼요. 그 해악이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을 할 여지가 없다. 내용은 상관없어요. 내용은 뭐든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어요. 제3자의 법을 침해하든 아니든 간에 그 상대방이 된 사람을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자연인에 관련된 내용이든 법인에 관련된 내용이든 직접 피해자에 국한하든 제3자의 법을 침해하는 것이든 이 상대방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협박이 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없다 X. 답이 1번 틀렸습니다. 협박은 직접 가해든 제3자로 간접적으로 가해든 상관없어요. 3번 경찰에 전화를 했는데 경찰관이에게 한 말이 갑정당의 당사를 폭파시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경찰관이 그런 내용의 통화를 들었다 하더라도 이 갑정당의 당사를 폭파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이 경찰관이 공포심 가져요? 공포심?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와 내 가족과 뭔 상관이 있어? 그렇죠? 나와 내 가족이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갑정당의 당사를 폭파시킨 것은 이 사람이 경찰관의 공포심을 가질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관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4번을 보시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게 하였다, 망하게 하게 하였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다? 이 피해자인 장모로 하여금 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장모에 대한 협박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21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자, 1번 보시죠. 주주가 주주권, 그렇죠?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렇죠?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 의해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가 아니죠. 주주라고 하는 것은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야. 주식 보유자를 주주라 그래요. 주주.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주.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하는 것은 이게 업무가 아니에요. 업무가 아니라니까. 그냥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격을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이 자체가 업무가 아니라고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방해한다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질문이죠. 초등학생이 수업을 못 듣는데요. 이것은 업무가 아니죠. 그쵸? 방해된다. X. 자, 실제의 객관적 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위계가 아니죠. 그쵸? 위계는 그릇된 판단을 일으키게 하는 거잖아요. 실제의 객관적 사실은 위계가 안 된다. 그 다음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맞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다음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지만 틀렸어요. 기수가 된다. 아시겠어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답은 그래서 1번 되네요. 자, 22번 보죠.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신정한 사건이죠.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을 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이 대조를 해볼 때 그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위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심사를 해봤다 할지라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까지만 했었다고 한다면 위계가 될 수가 있지만 충분히 쉽게 인지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만큼 교묘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위계라고 보지 않아요. 죄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퀵 서비스 사건 나왔네요. 불친절하다, 배달을 지연한다, 접속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신용훼손이 해결됩니까? 불친절하다, 배달을 지연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신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용훼손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X.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입찰 방해죄가 되려면요. 입찰이 존재해야 돼요. 입찰이 존재하는 것을 방해했을 때 입찰 방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적, 사적 주체의 임의 선택. 요 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이 아니에요. 입찰로 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입찰 방해죄가 되려면 입찰이 존재해야 되는 것인데 임의 선택에 따라서 하는 것은 입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설령 방해했다 하더라도 입찰 방해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자, 3. 요게 지문이 1번, 2번, 요 3번, 요 3번으로 바꾸시고요. 요 4번을 바꾸세요. 그쵸? 자, 다음. 담합행위가 입찰방해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원과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일부와의 사이에서만 담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공정을 해야 할 정도가 된다면 입찰방해죄가 된다. 맞는 질문이죠?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23번까지만 할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상습절도죄를 범한 자가 그 수단으로서 주관입니다. 주거에 침입했다라고 했을 때 경합범 믿어버리죠? 별죄가 됩니다. 안 된다. X. 흡수되는 거 아니에요. 주관이기 때문에. 야간이라면 흡수될 수 있어요. 야간이라면. 근데 주관이라면 뭐 주간 주거 침입 절도죄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마다 그때는 경합범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2번.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했다는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여기까지 무슨 죄? 주거 침입죄가 되는 거죠. 나가야 돼요. 퇴거를 해야 되는데 퇴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어요. 이건 무슨 죄가 되죠? 유죄 판결 받았는데 안 나가요. 이 자체가 위법한 거죠. 위법한 거다. 위법. 부작위를 통해서 그렇죠? 이 부작위를 통해서 다시 이 부작위를 통해서 지금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법 행위. 이것은 뭐가 돼요? 별도로 주거 침입죄가 되는 거예요. 안 된다. X. 이건 퇴거불응죄 아니에요. 조심하실 것은 이것은 퇴거불응죄가 되지를 않는다. 퇴거불응죄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적법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퇴거불응죄가 되는 거예요. 퇴거하지 않았을 때. 근데 그것은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거불응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건 되지 않고 뭐다? 이것은 부작위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된다. 경합범이 되어버립니다. 3번. 통제가 일정한 구역 내지 통제가 없어서 통행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뭐죠? 위요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위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위요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위요지가 되려면 지금 우리 집이 있고 마당이 있고 뜰이 있고 여기 옆에 담장을 설치한다는 거지. 이렇게 담장을 설치한다든지 가시나무 울타리를 이렇게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게 바로 쳤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공간들 있죠? 이 안에 있는 공간 이런 공간 이런 공간을 위요지라고 불러요. 위요지. 이 위요지라고 불릴 수 있으려면 뭘 쳐야 된다? 다른 사람의 땅과 내 땅이 경계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경계표를 만들어야 돼요. 담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담을 설치한다든지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수목을 식재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땅과 내 땅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쳤을 때 요 지금 안에 있는 부분이 위요지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A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주거침입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역 내지 통제가 없어서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나들 수 있을 경계였다면 일반 공터라는 거예요. 공터를 간 것은 마다 주거침입죄가 안 되는 거예요. 위요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쭉 읽어보시고 사용자로부터 지금 퇴거 요구를 받았는데 불응한 채 계속해서 점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용자의 직장 폐쇄가 정당하지 않대요.
정당하면 퇴거불응죄가 될 수가 있어요.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퇴거불응죄가 안 돼요.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따질 때는 직장폐쇄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죄 여부를 따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을 골라라 틀렸고 다음 3번입니다. 3번 답이 3번이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